어,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라는 걸 처음 배웠는데, 오늘 하는 내용은 거의 다 중학교 1학년 때 너네가 배웠던 그 좌표평면 그쪽이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 이쪽일 거야.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 그쪽에서 너네가 배운 게 한 7, 8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 20, 30%는 이제 뭐 고1이 되면서 그냥 살짝 추가되는 정도? 이번 시간이나 다음 시간이나 너네한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너네가 복습을 한다면. 안 하면은 뭐 거기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 같아. 자, 일단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 너네가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여기서 x의 개수 a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기울기. b가 의미하는 게 y절편. 자, 그럼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기울기의 정의가 뭐야? 그치? 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자, 그래서 얘를 어떤 두 점이 있을 때 한 점을 뭐 x1, y1 다른 한 점을 x2, y2 라고 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 해서 x2-x1분의 y2-y1 이거였지. 이거까지도 너네가 중학교 때 했었고 y절편의 정의는 뭐야? x가 0일 때 y 그거는 y절편을 쉽게 구하는 법이고 네. y절편의 정의는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y절편이야. y절편의 정의는. 그리고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너네도 알다시피 y축이 다른 말로 x는 0이기 때문에 그래서 x는 0에다 x에다가 0을 넣으면은 그때 나오는 y값이 y절편이었던 거야. 어쨌든 y절편의 정의는 그렇다. 자, 그래서 1차 함수 그래프는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는 a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는 a가 0보다 작을 때였어. a가 0보다 크다는 거는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거였지? 그럼 얘는 기울기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오른쪽 위로 올라갔어. 자, 근데 이때 a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b도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b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아까 y절편이라고 했었지. b가 y절편의 정의가 뭐였냐?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y절편이었어. 그래서 b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얘가 y축과 위쪽에서 만난다는 거지. 그래서 b가 양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b가 음수다 라고 하면 y축과 밑에서 만나니까 이때가 b가 0보다 작을 때였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음수일 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오른쪽 아래로 간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흰색 그래프처럼 y축과 위쪽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얘는 b가 0보다 큰 경우였고, 그 다음에 y축과 밑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얘는 b가 0보다 작은 경우였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네 가지 종류의 그래프가 존재했다. 오케이? 이거 다 중학교 때 은혜가 했던 거고. 자, 그리고 너네 2차 함수의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랑 뭐가 있었지?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었어. 마찬가지로 1차 함수도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는 표준형, 일반형이 나눠져 있다라고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서 배우게 될 거야. 2차 함수에 표준형, 일반형이 있듯이 1차 함수에도 표준형, 일반형이 있다. 표준형은 너네가 아는 그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일단 너네가 왜 직선의 방정식이 1차 함수냐라고 물어본다면 직선의 방정식이랬잖아. 직선. 근데 1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직선이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하면은 1차 함수를 떠올리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표준형이 너네가 아는 이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일반형은 어떤 형태냐? 어차피 뒤에서 나오겠지만 미리 설명할게. 일반형은 이렇게 생긴 애가 일반형이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 때 보긴 했어. 다만 이걸 일반형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형태는 보긴 했다.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이 두 가지 중에 뭘 떠올려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뭘 떠올려야겠어? 표준형, 일반형 중에? 당연히 표준형을 떠올려줘야겠지. 왜냐? 표준형에서 a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고 b가 의미하는 게 y절편이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y는 3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됐다. a 자리에다가 기울기 넣고 b 자리에다가 y절편 넣어주면 됐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너네가 삼각비를 하면서 했던 내용이야. 뭐냐면은 자, 어떤 직선이 이렇게 가는데 얘가 이 직선 그래프랑 x축의 양의 방향,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건 이 부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 두 개가 이루고 있는 이 각을 이거 번데기처럼 생긴 게 세타라고 읽어. 난 뭐 너네 내년에 어차피 볼 거야. 세타라는 건 각의 크기를 나타냈댔어. 이 세타가 탄젠트 세타가 뭘 의미했냐면, 자, 일단 얘가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내가 만약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시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기울기의 정의가 뭐라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 했어. 그럼 너네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길 때 y 떼고 x만 생각해보면 x는 얼만큼 증가했냐? 딱 이만큼 증가했다. 그리고 y는 얼만큼 증가했냐? 딱 이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는 거는 이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지. 근데 밑변분의 높이가 뭘 의미해? 탄젠트를 의미한다. 그래서 중3 때 뭘 배웠냐면 탄젠트 세타가 뭐랑 같다? 기울기랑 같다라는 걸 배웠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지금 몇이야? 1이지? 그러면 세타가 몇 도다? 여기 각이 몇 도다? 45도. 그렇지, 45도가 돼야겠지? 탄젠트 45도가 1이었으니까. 만약에 본인이 탄젠트 몇 도가 몇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특수각에 한해서 탄젠트 27도 이건 나도 몰라. 원장쌤한테 물어봐도 몰라. 그러니까 30도, 45도, 60도 이런 특수각에 대해서는 만약에 본인이 까먹었다 다시 다 외워야 돼. 어차피 내년에 할 거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너네가 이동시킨다고 치면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면 이게 밑변분의 높이랑 똑같기 때문에 결국 탄젠트 세타가 뭐랑 똑같다? 기울기랑 똑같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건데 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있지. 뭐 평행하다는 건 당연히 뭔지는 알 거고, 자,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이런 거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쓸 거야. 예를 들어서 3,0을 지나면서 y축의 평행 이런 거 해봤을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3,0을 지난다. 3,0을 지나면서 얘가 y축에 평행하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어차피 y축과 평행하다는 거는 x값이 변한다 안 변한다? x값은 안 변한다. 뭐만 변한다? y값만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3,0이라는 거는 x값이 몇이라는 거야? 그치? 얘는 x가 3이기만 하면 돼. y는 다 상관없어. 그래서 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됐었냐? x는 3 이렇게 썼다. 만약에 다른 예시로 0,2를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하다 라고 되어 있으면 자 0,2가 이쪽이고 얘가 x축에 평행하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y가 2이기만 하면 돼. x는 다 상관없어. 그러니까 얘는 y는 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 정리된 거 보면은 x절편이 a이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자, 얘 자체가 똑같은 말이지. 이 3,0을 지난다는 게 x절편이 몇이다? 그치, x절편이 3이겠지. y절편이 뭐였냐?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y절편이었어. 그럼 x절편은 뭐냐?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x절편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 x절편은 어떻게 구하냐?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돼. 왜냐면 x축이 다른 말로 y는 0이니까. 그래서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x값, 얘가 y절편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는 뭐 3,0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썼지만 이거는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걸 그대로 쓴 거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나온다? x절편이 a이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오케이? 마찬가지로 얘도 y절편이 b이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저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건데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 자,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배웠어. 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뭐 예를 들어서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일단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거야. 그 다음에 얘가 1,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함수에서 어떤 점을 지난다 하면 어떻게 해라? 대입해라. 1, 3 집어넣으면은 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b 해서 b가 몇이다? b가 5가 된다.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구했을 거야. 근데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원리를 설명하는 게 낫나?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은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를 어떻게 구했냐? x2-x1분의 y2-y1이었지. 근데 이 그림 보면은 x2가 아니라 그냥 x로 나타냈어. 보면. 그래서 이때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x-x1분의 y-y1 얘가 뭘 의미한다? 기울기를 의미한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양변에다가 분모에 있는 x-x1을 곱해볼 거야. 그러면 y-y1은 a의 x-x1 이렇게 된다. 여기서 x1이랑 y1이 뭘 의미하냐면 기울기는 어차피 a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x1, y1이 의미하는 거는 얘가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시로 따지면은 기울기에다가 마이너스 2 넣고 x1이 1이 되는 거고 y1이 3이 된다는 거야. 그럼 한번 대입해보면은 y-3은 마이너스 2에 x-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전개해보면 y-3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을 넘기면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그러니까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어떻게 외워주면 되냐면 자 y에서 얘가 지나는 점의 y좌표를 빼는 거야. 얘가 지나는 y좌표 3 그 다음에 는 기울기로 묶어주고 x에서 x좌표를 뺀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이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4 이렇게 지난다. 그러면 y 마이너스 4는 3에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y에서 y좌표 뺀 거는 기울기에 묶어주고 x에서 x좌표를 뺀 거 이렇게. 그래서 y는 3x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A. 자, 그 다음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긴 한데, 자, 예를 들어서 1,3과 3,7.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Y는 A 플러스 B 둘다 대입해서 연립. 그치, 연립하는 방법이 있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뭐였냐? 더 많이 쓰는 방법이 이 두 점을 가지고 먼저 기울기를 구했어. 그럼 얘 기울기가 지금 몇이야? 구해보면? 기울기가? 2지? 그러면 기울기가 2야.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근데 얘가 어느 점을 지나? 1,3 또는 3,7을 지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고. 왜냐면 연립방정식 두 개 놓고 풀면은 귀찮아지니까. 어쨌든 대입해보면은 y는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먼저 뭘 한다? 기울기를 구해준 다음에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 방금 뭐 했어?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 구했지? 그걸 똑같이 이용해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얘는 지금 x1과 x2가 다른 경우란 말이야.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려면은 기울기가 x2-x1분의 y2-y1 요거라고 했어.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x2와 x1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x1과 x2가 꼭 다르다는 보장이 있나? 같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같으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이상해지지. 그때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1,2와 1,-1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얘 같은 경우에 기울기를 구하면 분모가 0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좌표를 찍어보면 어떻게 생겼냐? 1,-1에 1,2야.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까 했었던 y축에 평행한 직선인 거지. 그래서 얘는 x는 1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x1과 x2가 같다. 그러면 x는 x1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야. 만약에 둘이 같은 경우에. 오케이? 그게 여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안 하는 건데,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야. 자, 일단 내가 상황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x절편을 a라고 놓을 거고 여기 y절편을 b라고 한번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x절편이라는 게 너네 구하면은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x절편이라 했었지. 그치? 그리고 y절편은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게 y절편이라고 했었지. 일단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일단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얘가 a, 0이란 말이야, 이 점이. 그리고 얘는 0, b란 말이지. 여기까지 됐나?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는 건 얘가 a, 0과 0, b 두 점을 지난다는 거야. 근데 우리 방금 했던 게 뭐야? 두 점을 지날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해봤지?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때 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 거야. 기울기 어떻게 되니?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y절편이 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야. 됐나? 자, 여기에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볼 거야. 얘 x를 좌변으로 넘겨보면은
a분의 b x 더하기 y가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양변을 b로 한번 나눠보면은 얘 b로 나누면 없어질 테니까 a분의 x 이렇게 될 거고 얘도 b로 나누면 b분의 y 얘가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x절편과 y절편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x절편분의 x절편이 a니까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예를 들어서 x절편이 마이너스 4고 y절편이 2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라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4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근데 보통 우리가 2차 함수 때 표준형 아니면 일반형 두 가지 형태로 나타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형 아니면 일반형으로 나타내주는 게 좋아.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표준형이다 보니까 y만 남기고 x를 넘기면은 2분의 y는 4분의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은 y는 2분의 1x 2분의 1x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됐니? 자, 그 다음 삼각형 넓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인 건데 자, 이 그림과 같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고 한번 해보자고. 자, 이때 삼각형 여기 이 직선과 x축, y축 이렇게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삼각형이지. 얘의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은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2분의 1 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a 곱하기 b 한 다음에 2분의 1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a, b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x절편이나 y절편은 음수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근데 넓이는 음수가 불가능해? 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준다. 넓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오늘 나가는 개념 중에는 마지막 내용이 될 건데 원래 2개 나가려고 했다가 너네처럼 어제도 복습을 다 안 해와가지고 1참수 10도 제대로 못 세우더라고. 딱 한 명이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설명이 좀 길어져서 사실 난 여기 안 하고 싶어서 설명 너네 이미 중학교 때 다 했던 건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 하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고 다음 걸 하고 싶었는데 뭐 어쨌든 다음 시간이 좀 바빠질 거야. 개념 나갈 때. 그리고 뭐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도 되는데 다음 시간까지는 1차부터 40복습 해와야 될 거야. 솔직히 뭐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책 다 버렸어요. 이거는 진짜 한심한 소리고 너네 당장 유튜브 이런 데다 검색하면 나오는 게 영상들이야. 너네 동생이 없더라도 유튜브에다가 1차 함수, 요약 정리 이런 것만 쳐도 영상 수두룩하다고. 근데 뭐 책이 없어서 복습을 못했어요. 이딴 소리 할 거면은 공부 안 하는 게 맞고 그 정도로 뭐 요즘 말로 뭐 핑크라고 하지? 핑크 프린세스?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맞고 나는 내가 너네한테 지금 고1 내용을 설명하러 여기 있는 거지 중학교 2학년 내용을 설명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 중학교 2학년 설명을 들을 거면 너네가 중학교 2학년이어야겠지. 근데 너네 고1이기 때문에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내용을 까먹었으면은 너네도 어느 정도 나한테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거 안 할 거면은 뭐 다음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거나 뭐 그러겠지. 다음 시간까지 복습해와. 그래야 너네가 편해. 자, 아까 1차 함수도 표준형과 일반형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표준형은 너네가 아는 이 형태고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 일단 너네가 2차 함수 때 표준형, 일반형 하면은 얘네들이 왔다 갔다를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근데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쉬웠어.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에서 일반형 가는 건 너무 쉬워. 뭐만 하면 돼? 얘 넘겨버리면 끝이야. y를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끝이야. 그치? 근데 이제 얘를 표준형으로 만드는 게 조금 비교적 까다롭지. 근데 2차 함수보다는 훨씬 쉬워. 어쨌든 표준형이라는 거는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좌변에 뭐가 있냐? y만 있어. y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y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우변으로 보내줄 거야. 그럼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변을 b로 나눠주면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 기울기가 될 거고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 y절편이 되겠지. 그치? 기념하기 코너 한번 지금 풀어볼래? 이렇게로 가자. 자, 1번. 자, 2점 2,-1과 4,3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난대. 그러니까 이 두 점의 중점을 지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네 중점이 어디야? 3,1 이렇게 됐지? 이 3,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이래. 그러면 기울기 알고 한 점 안에? 그러면은 y-1은 3에 x-3 요거 해주면 되겠지? 기억나지? y에서 y좌표 뺀 거, 기울기에 x에서 x좌표 뺀 거. 그지? 그럼 y는 3x-8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3,3 이 점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게 크기가 30도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게 크기가 30도. 자, 그럼 탄젠트 30도가 뭘 의미한다? 기울기를 의미한다. 혹시 쉬는 시간에 뭐 잠깐 한 대 때리고 온 거 아니야? 오늘? 탄젠트 30도가 몇이지? 루트 3. 하하, 참 재밌네. 탄젠트 30도? 3루트 3. 3루트 3.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입니다. 헷갈렸어. 그래. 자, 기울기가 그러면 3분의 루트 3. 자,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기울기 알고 한 점 아는 거니까 y-루트 3은 기울기 3분의 루트 3에 x에서 마이너스 4 빼는 거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y-루트 3은 3분의 루트 3x에다가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루트 3 넘겨주면은 y는 3분의 루트 3x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된다. 내가 저거 하식스 맞지? 예. 응. 하식스를 두 번째 먹어보나? 세 번째 먹어보나 그래. 응.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 아니면 약간 플라시보 효과 알지? 네. 플라시보 효과 때문인가? 신기하게 아까는 진짜 너무 피곤했는데 잠 깨네? 내가 대학생 때 밤새 공부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다 하식스, 레드불 이런 거 먹는데 나는 그냥 커피로 때웠거든. 뭐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러고 커피 3개 먹고 막 버티고 이랬는데 정말 본인이 독한 의지를 갖고 있다. 나는 몸을 갈아서라도 오늘 밤을 새야 된다 하면은 스누피 커피 우유인가? 악마의 우유가 있어. 진짜 너네 네이버에다가 악마의 우유 쳐봐 구글에다가 그럼 걔 나와. 스누피요? 스누피 그 캐릭터 있잖아. 악마의 우유. 악마의 우유라고 치면 나와 진짜로. 자, 지금 시우 검색 중이니까
치면 나올 거야. 악마의 우유라고 치면. 악마의 우유. 나오세요. 그치, 나오지. 그게, 뭐, 레드불, 핫식스 이런 거 다 카페인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진짜 카페인이 미친 수준으로 높아, 제가. 저거 먹으면은 그냥 하루 동안 사람이 멍해져. 그러니까 나는 깨어있는데 정신은 죽어있는 느낌? 나중에 너네가 이제 밤새 공부한다. 그럼 난 절대 잠을 자면 안 된다. 난 잠을 자면 미친 사람이다. 하면은 그 스누피 커피 우유 한번 마셔봐. 자, 기울기가 4고, 자, 두 점 A,3과 마이너스 2,A를 지난 직선이래. 자, 근데 두 점을 지난다고 이렇게 줬어. 근데 기울기가 4라고도 줬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그 값이 4가 나와야 된다.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x에서 x 빼면은 a 플러스 2, y에서 y 빼면은 3 마이너스 a. 얘가 4가 나와야 된다. 자, 그럼 양변에다가 a 플러스 2를 곱하면은 3 마이너스 a가 4a 플러스 8 이렇게 되니까 넘기면은 5a가 넘기면 마이너스 5.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이면 기울기가 4면서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겠네. 그럼 이거 뭐 구해보면은 y는 4x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겠지. 나는 사실 아까 말해준 거 있잖아. y에서 y좌표 빼고 기울기에 x에서 x좌표 빼고 난 사실 그거 안 쓰기는 해. 나는 그냥 기울기가 4야? y는 4x라고 이제 쓰고 있을 거 아니야. 쓰면서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y가 3 나와야 되네? 그럼 여기가 7. 그냥 이런 식으로 해. 귀찮아. 내가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 그래서 너네한테 답답하면 막 화도 내고 그러잖아. 내가 성격이 진짜 급해.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암산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암산을 즐겨서 했는데 그 이유가 쓰는 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암산을 시작했어. 그냥 이걸 한눈에 딱 떠오르면 안 되나? 하고. 근데 성격 급하면 좀 피곤하긴 하다. 자, A, B를 3대2, A가 6,2고 B가 1,7인데 선분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일단 얘부터 보여보자. 3대2로 내분하는 점. 그럼 일단은 내분점 공식 쓰면 되겠지? 3 플러스 2분의 mx2 3 nx1 12 콤마 마찬가지로 n 플러스 n분의 my2 21 ny1 4. 자, 그래서 3대2로 내분하면 전 좌표가 3,5가 되더라. 자, 근데 얘랑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자, 일단 두 점 주어졌으니까 기울기부터 보여볼까? 기울기 몇이야? 몇? 4. 그래서 마이너스 4x 그리고 2,1을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사실 나 같은 사람은 누굴 가르치면 안 돼. 성격이 급한 사람은. 왜냐면 내가 답답하면 화를 내잖아. 근데 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면 사실 아무리 이 친구가 좀 이해력이 좀 안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낸다기보다는 얘를 좀 감싸줘야 되는데 나는 그럴 만한 인재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네가 참 고생이 많지. 근데 솔직히 너네 혼낼만 했어, 너네는. 서로 잘하는 걸로. 나도 좀 더 포용력을 길러볼게. 자, X축과 Y축에 각각 두 점 마이너스 3,0과 0, 마이너스 4에서 만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지금 문제에서 뭘 줬지? 그치, X절편과 Y절편을 준 거야. 마이너스 3,0,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다. 0, 마이너스 4, Y절편이 마이너스 4다. 자, 그러면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 이거 원래 더하기인데 y절편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를 쓴 거야. 얘가 1이다. 그냥 표준형으로 만들게. 자, y 넘기고 얘 데려오면은 4분의 y는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양변에다가 4를 곱하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4,1을 지나는 직선. 자, 얘가 4,1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어. 그리고 x축, y축의 양의 부분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래. 자, y축, x축 이렇게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x축, y축의 양의 부분이라는 거는 x절편과 y절편이 둘 다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는 거지. 이런 형태.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하고 여기를 만약에 b라고 하면 얘도 양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16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너네가 뭘 알 수 있냐면 a 곱하기 b가 몇인지를 알 수 있어. a 곱하기 b가 몇이야? 몇? 32가 되겠지? 왜냐면 a 곱하기 b 한 다음에 2분의 1을 쓸 때 넓이 16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a, b는 3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4,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함수에서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대입하면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a분의 4 더하기 b분의 2는 1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양변을 a로 나눌까? a로 나눌게. 여기서 양변을 a로 나누면은 b는 a분의 32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 있는 b 대신에 a분의 31을 집어넣을 거야. 근데 이거 넣을 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냥 얘를 바꾸자. 자, 여기다가 ab를 곱해버릴게. 그냥 ab를 곱할 거야. 자, 그러면은 4b 더하기 2a가 ap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에다가 잠깐만 공간 되나? 여기에다가 b 대신에 a분의 31을 넣으면은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a를 곱해버릴 거야. 그러면은 128 플러스 2a제곱은 32a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 왼쪽으로 넘기면서 2로 나눠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64는 0 이렇게 된다. 근데 얘가 인수분했을 때 a-8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는 8. 그럼 a에다 8 집어넣으면 b는 4 이렇게 된다. 1이 근데 사실 꼭 이렇게 양변을 a로 나눠서 할 필요는 없어. 여기 ab가 32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그냥 32 넣어서 4b 플러스 2a가 32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저기 뭐야 양변을 2로 나눈 다음에 b를 넘긴다고 생각하면은 a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는 됐니? 그러면 여기다가 a 대신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16을 넣는 방법도 있어. 그럼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테니까. 만약에 이 과정이 나 생각 못할 것 같은데 싶으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너네가 편한 방법으로 해주면 돼. 어제 퇴근하고 PC방을 갔는데 건우가 있더라고. 아버지랑 같이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 왜냐면 그때가 나 퇴근하고 가면 10시가 넘으니까. 10시부터 보호자. 근데 어떤 애가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인사할 사람이 없는데 보니까 건우야. 그래서 야 너 이거 어떻게 있어? 이랬더니 우주랑 같이 왔다고. 그래 힙하고 있던데? 팀 맞추고 있던데? 자, 여기서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했는데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는 이런 상황이지. 뭐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는 이 두 점 사이에서의 기울기나 이 두 점 사이에서의 기울기나 이 두 점 사이에서 기울기나 모두 다 같아야 된다. 그럼 먼저 A랑 B의 좌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A랑 B 사이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몇이 나와야 돼? 점 A랑 점 B 사이의 기울기. 그치, 1이 나와야겠지? 얘에서 얘 빼면 2고 얘에서 얘 빼도 2니까. 그러면 A랑 C 사이에서 기울기도 한번 구해볼 거야. 일단 5에서 1 빼면은 4가 되고 A에서 4 빼면은 자 얘가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A는 몇이다? 8. 이런 문제도 종종 나오는데 뭐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런 문제도 나올 거야. 일단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돼 있으면은 너네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이 한 꼭지점에서 여기에다가 중선을 그었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중점이라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왼쪽 삼각형이나 오른쪽 삼각형이나 높이가 어때? 같지? 그러면 당연히 넓이가 2등분이 되겠지. 밑변도 같고 높이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하면 얘가 중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이 점 가운데를 지나게끔 하면 돼. 기울기가 몇이든 상관없어.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상관없어. 어쨌든 가운데만 지나면은 어떤 선이든 넓이가 딱 2등분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좌표 평면에 있는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한대잖아. 그럼 동시에 2등분한다는 건 이 직사각형의 가운데 있는 점과 이 직사각형에 있는 가운데의 점을 동시에 지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 왼쪽 위에 있는 직사각형, 얘 가운데는 몇 콤마 몇이야? 2콤마? 그치. 2,3이 되는 거야. 왜 2,3이냐? 지금 여기 X좌표가 1이고 여기 3이잖아. 그럼 딱 중간이니까 X좌표는 2여야 할 거고 Y좌표가 1, 여기 5니까 딱 중간이면 Y좌표가 3이어야겠지. 그럼 이 직사각형의 가운데 이 점의 좌표는? 6,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3과 6, 마이너스 2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만 구하라네? 기울기만 뭐야? 재미없게. 기울기 구하면은 6에서 2 빼면은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면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5다. 자, 아까 얘를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일반형 형태라고 했지. 근데 우리는 일반형에 익숙한 게 아니라 표준형이 더 익숙하잖아.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 거야. 아까 했던 것처럼 y만 넘기고 나머지는 다 넘겨준다. 그 다음에 양변을 b로 나눠주면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됐어. 자, 그럼 기울기가 뭐랑 같냐? 마이너스 b분의 a랑 같을 거고 y좌표는 마이너스 b분의 c랑 같을 것이다. 자, 근데 문제에서 1번 보면은 AB가 양수고 BC가 음수라고 나와 있어. 자, AB가 양수라는 거는 A랑 B랑 같은 보호라는 거야? 다른 보호라는 거야?
같은 부호야. 자, 그럼 A랑 B랑 같은 부호면은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왜? 네? A랑 B랑 같은 부호야? 그러면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돼야겠지. 왜? A, B 같은 부호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기울기는 음수가 돼야겠지. 아, 그래서 일단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가겠구나. 자, 여기 봐봐. B, C가 음수래. 그럼 B랑 C랑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거지. 그럼 Y절편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아, 그러면은 이렇게 세우면 되겠네. 바보 아니야?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Y절편이 양수, 기울기는 음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가 지나는 사분면은 1, 2, 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가 지나는 사분면 1, 2, 4.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마찬가지로 자, AC가 0보다 크고 BC도 0보다 크다네. 그러면 A랑 C랑 같은 부호겠네. B랑 C랑도 같은 부호네. 그러면 A, B, C가 모두 같은 부호네. 자, 그럼 A, B, C가 모두 같은 부호야.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이렇게 내려가겠다. 그럼 Y절편은 양수야, 음수야? 아,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럼 얘가 지나서 사보면은 2, 3, 4. 2, 3, 4. 이렇게. 됐니? 자, 3번. A가 0이고 BC가 0보다 작다. 자, A가 0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우성. 네. A가 0이라는 건 기울기가 양수, 음수? 기울기가? 음수. 자, 사람이 참 재밌어. 애들 놀리는 게. A가 0이면은 기울기는 사실 0인데 내가 양수, 음수? 이렇게 물어보면은 애들이 0이라고 말을 안 해. 양수 아니면 음수인 줄 알아, 진짜로. 기울기 0이지? 기울기는 0이야. 기울기가 0이라는 거는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야. 오케이? 자, 그러면 BC는 음수래. 그럼 Y값. 얘는 양수, 음수?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어떤 형태냐? 요렇게 돼 있는 형태인 거야. 그럼 얘는 1, 4보면 2, 4보면 이렇게 지나겠지. 자, 이제 예제 7번, 8번은 아까 내가 그 셈이랑 거기에 있던 거에서 개념을 좀 뭔가 말이 어렵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알려줄 거야. 자, 일단 7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정점, 그러니까 고정된 점, K값에 관계없이 얘가 어떤 한 점은 무조건 지나야 된다는 거야. 이런 문제인데, 자, 일단 문제 한번 써보면은, K-2에 X 더하기 2K-3에 Y 플러스 4K-3은 0. 자, 근데 얘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P를 지난다. 자,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 어디서 봤어? 처음 보진 않았을 텐데. 어디서 봤지? 방정식? 당연히 방정식이지. 그럼 이게 뭐야? 어디서 봤어? 함수? 함수? 자, 다 나오지 그래. 뭐 부등식도 나오고. 어디서 봤어?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 토요일 반은 대답이 안 나오네. 그래도 어제는 한 명이 딱 멋있게 말했는데. 항등식.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는 거는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이면 어떻게 하라고 알려줬어? K에 대해 정리하고. 그치, K에 대해서 정리해라. 그래서 얘네 다 전개한 다음에, 다 풀어헤친 다음에 K에 대해서 정리한다는 건 K가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을 나눠주라는 거지. 네. 그래서 너네가 시험 끝났다고 와우 이게 아니라
내가 뭘 모르고 이거를 다시 점검을 해가야 돼. 앞에를 모르면 뒤에를 잘할 수가 없다니까. 너네 이제 내년 돼봐라. 아씨 고1 때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분명히 이러고 풀어야하는 애들 분명히 있다. 자, K로 묶어주면 여기 X, 여기 플러스 2Y, 여기 플러스 4. 그 다음에 나머지 K 없는 애들. 자, 얘가 0. 그럼 이게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는 거는 얘가 몇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되고 얘는 몇이어야 된다? 얘도 0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나 그냥 9배 해서 쓸게. 2x 플러스 4y는 그럼 몇이 돼야 돼? 그치, 마이너스 8이 돼야지. 얘가 0이 된다는 건 얘가 마이너스 4라는 건데 2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가 몇이어야 돼? 3이어야 돼. 이 상태로 얘네 둘을 더해주면은 y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 그럼 y에다가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x는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떤 한 점을 지난다고 할 때 그 점 P의 좌표는 6,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됐니? 그래서 어떤 한 고정된 점을 지난다고 할 때, 정점을 지난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라? K의 값에 관계없이 일단 저걸 보자는 거야. 너네 이미 저거는 아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K, 이거를 다 전개한 다음에 K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K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거는 K가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을 나눈다. 그럼 얘가 K에 대한 함등식이라는 건 여기도 0이 돼야 하고 여기도 0이 돼야 하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답이 나온다. 마지막 문제. 자, 얘는 3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 요거랑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 얘네 둘의 교점과 교점 하나, 얘네 두 직선이니까 교점이 하나가 나오겠지. 그 교점 하나랑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너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했으면은 지금 뭐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야. 중학교 2학년한테 이걸 물어보면 어떻게 풀 거냐면 일단 얘네 둘의 교점이라는 거잖아. 근데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냐면 1차 함수랑 연립방정식 관계에 대해서 했었어. 예를 들어서 뭘 했었냐면 야, y는 x 플러스 1이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랑 어디서 만나게? 이거 했단 말이야. 어디서 만날까? 어디서 만날까? 참 막막하지. 함수랑 방정식의 관계에서 너네가 뭘 배웠냐면은 이 두 함수가 만난다라는 거는 자 만난다라는 건 얘 기울기 1이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라고. 그럼 여기 교점의 좌표를 구한다는 거는 이 교점의 좌표를 만약에 A, B라고 했을 때 이 A, B는 여기다 넣어도 성립하고 여기다 넣어도 성립해야 돼. 그 말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공통의 해를 구한다는 거야. 그 말은 얘네 둘을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그 교점의 좌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 하면은 x가 1이 나오고 y가 2가 나온다고. 오케이? 그래서 두 함수의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한다라고 하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됐었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겁나게 안 했다라는 게 다시 한번 밝혀졌지. 했으면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너네 다 용곡이잖아. 나는 용곡 인정 못해. 용곡에서 90점? 난 인정 못해. 하다못해 김무성도 97점 맞았어 그때. 용고예요? 97이요? 중학교 2학년 때 얘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말 고분고분 잘 들을 때 숙제 해오라고 하면 다 해오고 떠들지 말라면 안 떠들고 한창 이제 말 잘 듣던 시절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는 97점 맞았어. 그땐 그랬지. 지금은 왜 그럴까? 자, 어쨌든 얘네 둘을 연립을 하면은 그 교점 좌표가 나올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할 거냐? 나 얘한테 2배 할래. 얘 2배 해서 일단 3x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4고 얘 2배 하면은 4x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얘네 둘이 더해주면은 7x가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그럼 그에 따라 마이너스 2 넣으면 y가 1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말은 이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라는 거야. 근데 이 마이너스 2,1과 또 어딜 지나? 마이너스 1,2.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지.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너네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일단 기울기부터 구해봐. 기울기 몇일까? 네? 기울기 몇이야, 수민? 너가 답답하니까 대신 말해줄게. 어? 그치, 1이지. 그래서 y는 x 쓰고, 뭐 얘가 마이너스 2,1 지난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사실 너네가 중학교 2학년에 배웠던 내용으로도 답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고1 때 또 다른 풀이 방법이 하나가 나와. 어떤 풀이 방법이냐면 이런 관점이야. 자, 얘네 둘의 교점이라는 건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여기에다가 어떤 xy 값을 넣고 여기다가 어떤 xy 값을 넣었을 때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치?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xy 값을 넣었을 때. 그리고 그 xy 값이 뭐였냐? x가 마이너스 2고 y가 1이었었어. 근데 지금 이걸로 안 푼다고 하면 이거 모르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내가 얘에다가 더할 거야. 뭘 더할 거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식 얘를 더할 건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어떤 실수 k배를 해가지고 더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0 이렇게 써볼 거야. 자, 이게 어떤 원리인지 봐봐. 아까도 말했지만 얘네 둘의 교점이라는 거는 얘가 0인 것도 만족해야 되고 얘가 0인 것도 만족해야 돼. 오케이? 그럼 0 더하기 0은 당연히 0이겠지. 그럼 이 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냥 얘에다가 k배를 한 이유는 뭐냐? k가 k 값이 뭐가 됐던 간에 어차피 얘는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둘 중 한 식에다가 k배를 하고 하나는 그대로 해서 조리 더하더라도 k 값이 뭐 1이 됐건 마이너스 100이 됐건 간에 어차피 얘도 0, 얘도 0이기 때문에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면은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얘가 되는 거야.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얘인데 그 직선의 방정식이 어딜 지난다 했냐? 마이너스 1,2를 지난다고 했어. 오케이? 그럼 내가 늘 말하지만 함수에서 어떤 점을 지난다 하면 대입해라 라고 했지.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볼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1, 2 넣으면은 여긴 5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2 넣으면은 그냥 k가 되겠네. 자, 얘가 0 이렇게 돼야 돼. 이해됐니? 그럼 k가 몇이야?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럼 k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한번 집어넣어 볼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여기 마이너스 5 넣어가지고 다 분배해버리면은 마이너스 10x 플러스 5y 마이너스 25는 0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계산할 거 다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7x 플러스 7y 마이너스 21은 0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y 빼고 다 5변으로 넘겨주면서 셋 다 7의 배수니까 7로 나눠줄 거야. 그럼 뭐가 나오냐? y는 x 플러스 3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이랑 이 함수의 관계 요거를 했다면 요걸로 풀어도 답은 나온다. 근데 이제 고1 들어오면서 요런 풀이 방법도 존재한다. 오케이? 이해됐니? 응. 왜 이렇게 식을 세우는지 이해됐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둘의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얘 만족하면 얘 0이겠지.
얘도 0이겠지. 그러니까 0에다가 어떤 실수 k배를 하더라도 얘는 0이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하면은 k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오고 k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랑 점과 그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당연히 오늘 배운 내용도 복습을 해야 되지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것도 사실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맛보기로 했어.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보고 왔으면 좋겠어. 평행한다는 게 뭘 의미하고, 일치한다는 게 어떤 경우고, 그리고 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 일단 내용은 이게 끝이고